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그동안 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질문 받는 부분들이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부쩍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병원에 그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원하고 있는데 빨리 퇴원하면 되냐, 그래서 퇴원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가이드도 좀 드릴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신과라는 것이 정말 어떤 개별화된 치료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틀에 맞춰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인 가이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입원을 해서 얼마나 입원하면 좋은지 이제 증상이라고 좀 설명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한 달 내외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도 이제 한 2년 넘게 이제 병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취업을 해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입원 환자들을 주로 봐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아마 대부분 전문의 선생님들이 일치하는 견해가 한 달 정도는 조금 빠듯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원하시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증상이 좀 안정이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약간 증상이 전반적으로 좀 호전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에 불이 붙었다가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좀 안정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불이 돋아나는 것처럼 제가 있는 이 기간 동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이 돼서 회복이 되어야지만 충분히 이제 사회를 복귀했을 때 안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휴지기를 보고 조금 더 입원을 좀 유지하는 게 좀 더 치료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길어진다면 사회적 적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치료를 해서 보는 것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될 때 너무 서둘러 버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입원하는 것들이 다 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입원해서 안정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충분한 기간을 입원을 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퇴원 이후에 타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저희 병원에 납병원을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 훨씬 더 회복력이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아마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치료에 있어서 납병원이 하나의 예전에 변방에 있었다 그러면 점점점 기능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납병원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병실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달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빠른 퇴원이 또 좋다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들이 우울증 환자분들 많이 오시면서 항상 물어보시는 말씀이 약을 끊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이 약이 정말 도움이 되냐, 그리고 치료가 되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과에서 상담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약을 먹었으면 바로 끊지, 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두냐, 이제 왜 그렇게 먹어야 되냐, 중독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제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정신과 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부스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뼈가 손상이 있었을 때 또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삐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제 뼈에 변화가 생겼을 때, 부러졌을 때 수술이든 어떤 응급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잘 붙을 수 있도록 이제 기부스가 받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 약물이라는 것도 특별하게 독성이 있거나 뇌를 마비시키는 약이 아니라, 예민한 신경계통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부스처럼, 이렇게 때로는 온실처럼
안전하게 그 뇌 신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기부스를 떼듯이 약을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정말 50대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정말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냐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치료를 해서 안정이 되고 또 스트레스 요인이 충분히 제거가 된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약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치료받으신 분들을 약물에 중독시켜서 개인적으로 어떤 떼돈을 벌자는 게 저희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목적하는 거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특히나 이렇게 젊은 분일수록 치료를 해서 뇌의 기능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 하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단한 변화 같은데 작은 변화들이 큰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MS 치료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보호자분이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가장 큰 효과가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옛날에는 이제 식사를 할 때 항상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만 다 먹으면 이게 중간에 음식이 나와서 집에 가버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듣질 않았는데 TMS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분들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라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만 호전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이제까지 쭉 반복된 내용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신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선들, 또 선입견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만편한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